네, 괴테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모두 사랑이 있고 연애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의 얘기입니다. 우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같이 말씀 나눌 두 분입니다. 강성산 전 북한 총리의 사위로 북한 최고위층에 계셨던 강명도 경민대 교수 모셨고요. 아나운서 출신으로 탈북하신 송지영 씨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런 질문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북한에 계실 때 연애 많이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봤습니다. 북한도 다 사람 사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연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연령대, 네. 나이 차이뿐이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자친구, 남자 서로 사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도 요새는 뭐 평양과 또 지방하고 또 달라요. 또 대도시하고 지방, 농촌 간에 네. 좀 차이가 있는데 대도시, 평양이나 함흥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연령대가 좀 빨라지고 연애하는 기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는 기간이 좀 빠르고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상당히 길어지는데 그런 차이뿐이지 연애는 다 하고 살죠. 네. 북한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저 2004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연애도 북한에서 다 해보셨겠네요. 네, 연애를 하다가 탈북을 했는데 네, 북한에서 이제 연애를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고등학교 때 그런데 이제 빨리 발달된 애들을 이제 가르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올종. 네, 근데 고등학교 딱 졸업해서 사회에 나왔는데도 저 남자가 나를 자꾸 좋아하는데도 눈치를 못 채는 그런 이제 똘똘한 애들을 누종이라고 부르거든요. 누종. 그래서 올종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야, 넌 올종이냐? 왜 그렇게 그런 데만 밝혀? 이렇게 막 이렇게 네. 선생님 그런 식으로 욕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연애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한은 물론 뭐 사람마다 개성은 다 다르지만 연애는 그냥 얘기만 하는 거로 연애를 하는 걸로 그치지 뭐 여각이 있어서 여간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약혼식을 했다든지 결혼식 했다든지 그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네. 그걸 안 하고 그냥 연애를 할 때는 그냥 연애까지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서곤서곤 나누면서 스킨십은 안 하고. 그러니까 손을 잡고 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구석 같은 데 가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 가족 얘기라든지 너의 얘기도 내가 네. 들어주고 얘 얘기를 들어주고 둘이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까지 물론 뭐 가끔씩 그 깊은 관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연애라고 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인식은 80~90%가 그냥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얘랑 나랑 친해가지고 얘기를 속삭이는 것으로 그걸 그냥 연애라고. 그러니까 네. 그 지방하고 평양하고 그러니까 농촌과 이제 도시와의 차이가 바로 그건데 네. 북한엔 빠른 아이들이 대체로 고등중학교 때 다 이성관계까지 가져요. 특히 그 마스김이라는 거 있죠. 아리랑이라는 대집단 체조 같은 아하. 걸 하면서 아이들 상당히 숙성하고 성숙하고 상당히 키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제 여자들은 고등중학교인데도 여자답게 이렇게 다 모습이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 같은 경우는 그걸 마스김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이성관계까지 친해지겠다, 하는 그죠? 상당히 네. 상당히 많죠. 근데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차이는 조금 있다. 거기는 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제 속삭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성관계까지 갖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군을 거의 이제 고등학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 고등학교 졸업하면 입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10년 복무 기간이죠. 그렇죠. 10년입니다. 그럼 연애를 무슨 수로 합니까? 10년 동안 군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고등중학교 때 연애하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빠른 아이들은 고등중학교 때 연애하고 이성관계까지 하는 아이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도시에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군대 나갔다. 10년 동안 참겠습니까,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많았시 뭐 평양이든 뭐 도시든 뭐 농촌이든 군대 나가면 대체적으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산골입니다. 산 골짜기지 도시 한복판에 군대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이 뭐 산이라든가 뭐 어느 농촌 마을이라든가 전선 그런 지방에도 이제 배치받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면 그 옆에 농촌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을에 있는 여자들과도 상당히 연애를 많이 합니다. 네. 처음에 나가서 뭐 19살 때는 통제를 받고 쫄병이니까 그땐 권한이 없으니까 뭐 외출도 못하고 하지만 한 2~3년 지나가지고 두 줄 달고 속줄 달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가지고 뭐 군대에서 자기 뭐 군화도 갖다 주고 뭐 쌀도 퍼다 가지고 하면서 그 여자가 이제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마을에 뭐 농촌 처녀가 있다 하면 그 집에 상당히 자주 다니면서 연애를 하는 거죠. 네. 그 말씀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손은 잡더라도 얘기만 하는 거지 별로 안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명도 교수님께서는 바로 고등중학교 때부터 사실상 연애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주로 얼마나 인기가 올쪽에 대한 좋으셔서.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 아니, 같은데.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보통 평균적으로 네. 고등중학교 때부터 이제 졸업 한
3, 4학년이 벌써 돼버리면 중학교, 네. 거긴 고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기 때문에 6학년제 아닙니까? 6년제. 그러니까 한 4학년, 5학년 정도가 돼버리면 다 성숙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아이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신체 검사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네. 신체 검사에서 100% 합격되는 아이들이 뭐 여자 중학교다. 북한에도 여자 중학교, 남자 중학교 따로 있습니다. 고등중학교에는. 지금은 이제 막 합해놓고 했지만 우리 있을 때만 해도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따로 있었거든요. 네. 남자 고등중학교, 여자 고등중학교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뭐 군대 나가든지 대학교에 간다든지 할 때 신체 검사를 하는데 신체 검사에서 합격되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아니 신체 검사 불합격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그 신체 검사는 뭐 알 겁니다만 거기에서 그 합격된 아이들이 별로 몇 명이 안 되더라고요. 네, 사실 그 대한민국의 모습도 연애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소설을 보면 주로 방앗간에서 연애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80년대, 70년대 또 고교생과 관련해서는 주로 빵집에서 연애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뭐 연애라고 하기도 어렵죠. 뭐 데이트. 여학생하고 얘기 한번 하는 거죠. 근데 최근의 모습은 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북한도 참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네. 이제 2004년도에 넘어왔잖아요. 네. 이후에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넘어온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있을 때는 여자가 이제 24살에 결혼을 하고 금값이어서 그때 결혼을 하고 25살에는 은값, 뭐 26이면 돈값이 되고 28이면 러처녀에 속하는데 북한도 연애관이 바뀌다 보니까 32살인데도 러처녀란 말을 안 하고 그냥 청춘이라고 그냥 불러주고 있고 그리고 연애도 뭐 예전처럼 막 손잡고 속삭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연애한다면 정말 깊은 관계까지 다 가는 네. 거 다 가고 그리고 뭐 헤어져도 뭐 쿨하게 헤어지자 뭐 이런 말까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했지 제가 좀 의문이 들었는데 이게 비대오가 많이 돌면서 연애 문화도 북한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본주의 문화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25시 금값이라고 그랬어요. 네, 북한에서 있을 때 네. 24살, 25살의 여자의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금값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지금은 28부터 금값이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네. 결혼 정년기도 늦어지고 있고 연애 문화도 많이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있을 때는 이제 대학에서는 연애를 못 하게 하거든요. 고등중학교 때 뭐 몰래 자기네끼리 연애도 하고 이제 왜냐하면 집단체전하는 평양시의 고등중학교 학생 고반 다 참여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연애도 하고 뭐 모란봉에도 올라가고 많이 뭐 속삭이기도 하고 깊은 관계까지도 가는데 모란봉이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연애하는 장소는.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 연애를 못 하게 합니다. 연애하다 들키면 그건 퇴학시키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러 와서 나라에서 다 돈을 대주고 그건 무료 교육 아니에요. 대학도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수령님의 맞아면 당과 수령님의 배려에 의해서 이렇게 무료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러 왔지 연애하러 왔냐. 그래가지고 들키기만 하면 무조건 퇴학시키고. 야, 그러면 그 안 들키고 연애하면 스릴도 있고 굉장히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또 다 그렇게 또 합니다. 몰래 이제 하고 또 하지 뭐 안 하진 않고요. 서로 그 대학 내에서만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도 있잖아요. 대학생 중에 후배도 있을 수 있고 캠퍼스 뭐 커플. 그 대학 내에서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대학생 자기 학교 대학에 다니는 학과나 그 다른 학과 학생들하고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연애가 하면 금방 노출되니까 안 하고 오히려 외부 여자들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밖에 있는 여자들. 그 직장 나와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에 직장에 저희 있을 때 직장 나와가지고 내가 배치를 받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를 받아가지고 연애하다가 깊은 관계까지 갔다 하면 이게 노출되면 말하시 자, 서로 좋아하는 건 괜찮아. 연애하다가 이제. 그런데 북한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가 승인하면 못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보고 내가 연애하는 여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부모가 해주는 여자 하던가 해주는 남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몰래 이제 하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잘못되면 지방으로 추방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제 그 여자하고 밖에 부모 몰래 연애를 하다가 이제 뭐랄까 깊은 관계까지 갔다. 그러면 안 하겠다면 대학생까지나 고등학생 때 안 해도 되는데 사회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 되면 성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자가 뭐라 그래야 되나 책임져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내 몸 다쳤으니까 네가 당신 책임져야 된다.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바에 왜 이렇게 해놨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당에다가 고소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 남자 문제 발전에도 지장이 있을 뿐만 잘못하게 되면 백이라도 없으면 그냥 지방에 추방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연애까지는 괜찮은데 깊은 관계까지는 안 됩니다. 일단 저희 있을 때는 그랬는데 그래도 뭐 또 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다 네, 북한에서는 그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뭐 일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북한에서도 집안 뭐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집안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일반적으로 북한도 지방주의가 강합니다. 특히 함경북도라든지 여기 항해도 있다든지 함경북도에 있는 군대들 같은 경우에는 항해도 같은데 앞쪽으로 이제 군사복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기숙사라고 해서 어떤 주민집을 정해서 그 집에 이제 10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면서 그 집에 짐도 맡기고 그 집에 딸을 10년 동안 봐오면서 사랑을 하게 돼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랑을 하다 보니까 깊은 관계까지 다 가서 너는 내 섹시감이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함경북도 쪽에 있는 시어머니가 항해도 여자들은 좀 땡하고 살림살이가 깐지지 못하다 이런 걸 해가지고 쫓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항해도 쪽의 여자가 남자 따라왔다가 이렇게 쫓겨가는 경우도 제가 함경북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함경북도에서 정말 이제 강하고 자기가 봐온 동네 이제 며느리를 봐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북한에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해도에 있는 사람들은 함경북도 쪽에 와서 뭐 두만강 쪽을 이제 경비 서면서 군사복무를 한다든지 함경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항해도에 가서 그쪽에 가서 또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북한에서는 이제 시어머님들이 좀 강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내 아들이 좋다 이러면 최근 같은 때는 그냥 자식 말리는 부모가 없다고 허락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간부집에서 특히 영향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당 간부여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발전성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 아들이 발전하려면 이 여자의 성분이 어느 정도로 이제 높아야 되고 그 여자의 가풍을 다 보는 거지. 근데 일반 사람들끼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성적이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영호남 지역감정이 있고 네. 아직도 뭐 이제 영남 호남 뭐 신랑 신부가 이렇게 하면 영호남 화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북한에도 그런 지역 감정이 있는 모양이죠. 지역 감정 우리하고는 좀 정치적인 색채가 없는 지역 감정입니다. 여기는 서로 성격과 이 습관이 관습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어디가 그래 있습니까? 평안도 그러니까 평안남도 항해도하고는 이제 그 개선을 해가지고. 절반 갈렸어요. 우리는 영호남으로 동서해로 이렇게 갈렸다면 북한은 절반, 우쪽하고 아래. 저 남쪽이 아니죠. 이쪽 좀. 북한에서의 남쪽. 평양에서 북한으로 봤을 때 남쪽이죠. 황해도나 평안도. 그 이쪽에는 이제 함경도, 이게 뭐 함경북도나 함경남도 이쪽, 양강도, 자강도 이쪽하고 이렇게 갈렸는데 생활 습관이 틀리다 보니까 추운 지방에서 사는 여자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쪽에서 저 아래쪽 동네에서는 이 우쪽에 있는 함경도 여자들이 너무 세고 강하니까 이 남자들이 다 잡혀서 살아서 꼼짝 못해요. 이제 우리 성정 아나운서가 재밌는 말 했는데 황해도는 뭐 땡하다는 말이 무슨 나쁜 말이 아니고 착하다는 말입니다. 좀 착해요. 착하고 무던한 게 황해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말은 이제 땡하다 그러는데 착하고 이제 무던하다 보니까 순하다 보니까 함경도에 가서 살질 못합니다. 배겨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함경도 사람들은 오히려 황해도나 평안도 사람들을 좋아 안 합니다. 자기네 사람들끼리 하고 또 생활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 황해도나 평안도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진 못해요. 왜? 뭐 마찬가지 왜 먹을 게 많으니까 황해도는 뭐 쌀 곡창지대고 평안도도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악착같이 뭐 하려고 그런 그 관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정치적인 색채를 띤 지역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싸우질 않아요. 함경대 한락구이 뭐 이래도 그냥 그래 하고 해야지 뭐 절대 뭐 평양 노래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지역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함경북도가 고향인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또 평양이 고향이에요. 그럼 저희 둘째 오빠까지 또 평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야 찔라꺼야. 그러니까 함경 이렇게 그 도마다 이렇게 변명이 있습니다. 함경북도는 찔라꺼이 되고 함흥 얄개가 있고 평양 널새가 있고 항해도 땡해도가 있고 뭐 자강도는 줄당코공이라고 하고 양강도는 감자다. 그러니까 양강도 여자들은 이게 감자를 많이 먹어서 입이 나오지 않으면 볼이 이렇게 감자처럼 생겨서 감자란 변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평북도는 볏집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끼리 지역끼리 그저 부르는데 지역 감정 때문에 부르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있게 하느라고 재밌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이제 함경도하고 평양이 이렇게 북한의 지역 감정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북한도 이제 선거가 있는 민주주의화가 되면 그게 또 정치색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단번에 바뀌죠. 그렇게 되면 아주 똘똘 뭉칠 겁니다. 제가 함경도 쪽이. 예, 함경도 쪽이 더 아마 똘똘 뭉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생활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 제가 함경도 희한하게도 저는 함경도 분들하고 상당히 많이 친한데 저희 집사람이 함경도 아니에요. 함경북도. 저희 장인이 함경북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강산 총리 그분이 함경도이기 때문에 함경북도에 있다 이제 만주로 간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제 성지영 씨는 착각하는 게 부모 고향을 따라가지 우리가 난 고향을 고향이라고 안 하거든요. 부모가 네. 어디 고향인가에 따라서 대대로 내려오던 사람 고향이 거기지. 그러니까 부모가 추방돼서 지금 함경북도에 왔거든요. 그러면 고향을 물을 때는 다 우리는 평양이 평양, 평안남 평안남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한국이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부모 네, 고향을 그렇습니다. 자기 고향이라고 하지 내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나 고향 서울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네. 앞에서 말씀하시길 평양을 놀새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양은 노래라고 하지 노래. 네. 노랭이. 노랭이. 아, 개성깎이. 그러셨군요. 깬 사람들 아주 네. 욕고 아주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깬 깍쟁이. 사람들이라고 깬 사람들이라고 네. 이 개성은 뭐라고 하는데 개성깍쟁이 유명합니다. 개성깍쟁이라고 네.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당 간부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집안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뭐 북한에서도 소위 뭐 이 좀 그 사회적인 그 계단을 밟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 간부 자식하고 좀 결혼을 하고 이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 간부뿐만 아니고 북한에서 토대를 보는 게 딱 4가지 부류가 있는데 당 간부는 물론이고 최고가 당이니까 당 간부는 이거 오면하게 걸리면 안 되고 당 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그다음에 사회안전부, 인민보안부, 이게 검찰 이게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상대가 걸리면 출세를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집안의 토대가 뭐 지주 딸이다 실례를 들어서 이런 딸하고 하지도 않겠지만 딸 만화씨 모르고 이 딸하고 했다면 군복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토대를 우선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분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은 계급사회 아닙니까? 철저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자손이냐 아니면 반동계급이냐 이거 혁명계급이냐 이거 분명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내가 혁명가 계급에서 태어난 네. 노동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이 반동계급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같이 반동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성분부터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성분을 보려면 간단해요. 아버지 직장직이만 있으면 딱 됩니다. 아버지가 경찰이다. 성분 그 경찰이 되려면 북한의 인민보안원이 되려면 성분이 나빠서는 보안원이 못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안원이나 검찰서 뭐 검사나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위부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한다면 뭐 성분 볼 필요도 없죠. 네.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북한에도 한국의 문화가 많이 전달되고 있죠. 이것이 북한의 연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아 정말 이게 한류가 네. 눈 깜짝할 사이에 북한에 영향을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북한에서 이제 연애를 한다면 이 키스의 관념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면 뭐 볼에다 뽀뽀를 해준다는데 이마에 뽀뽀해준다는데 뽀뽀라고 북한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뭐 요즘에 그 한류의 그 드라마 때문에 북한에서도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뭐 그러니까 음력 보름달이면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음력 보름달을 구경한다고 합니다. 연인들끼리 올라가서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 영원하자, 우리 영원히 사랑을 속삭이자 이러면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한 장면을 똑같이 실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에다 키스를 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커플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옛날 같으면 그게 엄청 부끄러운 일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추잡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뽀조씨 막 그런 식으로 젊은 커플들이 입에 뽀뽀하고 손잡고 달보면서 우리 영원하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연애 방법들도 많이 이제 발전한 것 같고 연애도 우리 때는 아주 폐쇄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두루내놓고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전에 나온 친구 이야기인데 이제 31살이 됐는데 그 친구가 그 젊은 친구잖아요. 안 본 드라마가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드라마를 어디서 장마당이나 하면 다 파는데 뭘 못 보네. 드라마를 많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내가 모르는 제목 드라마도 상당히 많은데 강 교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아요.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거든요. 사실 저는 드라마를 안 봐서. 별로 드라마 잘 안 보고 제가 보는 드라마라는 건 역사 드라마. 네. 이거 외에는 제대로 잘 보질 않는데. 그렇죠, 보통. 아니 내가 모르는 나도 못 본 한국에서도 못 본 드라마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북한 쪽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김정은 들어오고 평양 분위기는 좀 개방적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벌써 개방 쪽이 됐을 뿐만 아니고 이 문화라는 게 어디서부터 접하냐면 물론 뭐 한류 드라마도 보고 한국에서 들어온 드라마 봐서 아니 공개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TV를 보면 이게 조금 개방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걸 압니다. 물론 개방 개혁이 아니고 약간 문화가 조금 달라지고 있구나. 네. 좀 개방적으로 가는구나. 치마 높이 보면 금방 압니다. 근데 이번에 모란봉 예술단 그 관현악단 보십시오. 노래하는 여자들이 치마가 무릎 위로 쑥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여자들이 그걸 입어도 단속을 못하는 거죠. 김정은이가 그걸 관람하면서 기뻐서 좋아서 웃고 있는데 무릎 위에 올라간 거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무릎에 상당히 올라 치마가 점점 짧아지는 걸 봐서는 북한도 약간 문화가 조금 다르게 되겠구나. 옛날처럼 길게 입어보면
한류 드라마에 다 발표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뭐인가 북한도 조금 그 서구적 문화 따라가지 않지만 뭐인가 조금 개방적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밀리겠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을 때 항상 느끼는 것은 북한은 우리와 너무 다르지만 또 너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